네, 안녕하세요. 물리화학 1 챕터 1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3번인데요. 0.85 기압 66도씨의 이상기체가 팽창하여서 라고 했으니까 초기 조건이 P1은 0.85 기압 또 초기 온도는 66도씨라고 써놓고 시작할게요. 이게 팽창해가지고 부피, 온도, 압력이 각각 V2는 94mm, 그 다음에 압력은 0.6 atm, 온도는 45도씨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체의 처음 부피 V1은 얼마냐라고 물었네요. 이게 사실 거의 일반화학에서 우리가 다루던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V는 nRT라고 하는 식을 따르게 될 것이고, 부피 팽창 과정에서 기체 몰수 변화 없고 기체 상수 값 변화가 없기 때문에 T분의 PV, 즉 nR 값이 상수로 일정하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조건 T1분의 P1 V1이 나중에 해당하는 값 T2분의 P2 V2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뜻이겠죠. 같다라고 하고 풀면은 V1은 71mm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1.6번이고요. STP 표준 온도 압력 조건 하에서 부피가 0.28L인 기체의 무게의 W가 0.4g 이라고 합니다. 이 기체의 몰 질량 대문자 m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STP라고 하면은 압력은 1기압이고 온도는 0도씨, 즉 273켈빈이라고 정보를 준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체의 질량 그리고 기체의 몰 질량을 알면은 m분의 w 해가지고 이거를 몰수 n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상기체니까 PV는 nRT라고 하는 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P 알려져 있고 V 알려져 있고 T 알려져 있고 n 값도 우리가 분자량분의 몰 질량분의 샘플의 질량으로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다 집어 넣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1 atm 곱하기 0.28L는 기체 분자량 모르고 기체 몰 질량 모르고 기체 질량 0.4g 0.082 리터 atm 몰 K 그 다음에 온도는 273K 이렇게 해가지고 쭉 풀면은 단위가 atm 약분되고 리터 약분되고 켈빈 약분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이 32g per 몰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몰 질량 단위로 남게 되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는 1.7번입니다. 어떤 오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오존의 압력과 온도는 각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atm 그리고 온도는 250켈빈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 하에서 1리터의 공기 속에 들어있는 오존 분자의 개수는 얼마냐?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분자의 개수는 우리가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즉 몰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존이 이상기체의 거동을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PV는 nRT라고 써놓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쓰면 되죠. 보면은 지금 P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피 1리터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250켈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기체상수 R은 잘 알려진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 N만 모르는 그런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값들을 다 집어넣고 N을 계산을 해보면은 N이 4.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되겠고, 그러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하면은 오존 분자가 몇 개 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2.9 곱하기 10의 19승 개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8번입니다. 733mm Hg, 압력이 733mm Hg, 그 다음에 온도는 46도씨인 HBr의 밀도를 계산하시오. 밀도 D를 계산하라는 문제네요. 전부 다 이상기체의 거동을 따르네요.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PV는 nRT 형태도 있지만은 이것의 식을 변형을 시키면은 우리가 PM은 DRT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강의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을 모르는지 봐보면 압력 알고 있고 온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기체상수 R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체의 몰 질량 M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분자식을 우리가 HBr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HBr이라고 하는 분자식으로부터 우리가 몰 질량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D만 남으니까 D는 RT분의 PM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2.98 g per 리터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1.16번이네요. 질소는 여러 가지 기체 산화물을 형성한다. 그 중에 하나는 764mm Hg에서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온도는 150도라고 하는 조건 아래에서 측정했을 때에 밀도 D가 1.27 g per 리터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 화합물의 화학식을 쓰시오라는 게 문제가 되네요. 그 질소 기체가 여러 가지 산화물을 형성한다라고 하면은 뭐 NO도 있을 수 있겠고 NO2, 그 다음에 N2O, 뭐 N2O4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알려진 정보들 압력, 온도, 밀도로부터 몰 질량 M을 계산할 수 있죠. 앞에서 했던 거 식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몰 질량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가능한 기체 질소 기체 산화물의 몰 질량을 적어 봐 가지고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면은 764 mmHg를 ATM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760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는 1.27 g per 리터 기체 상수는 이런 값을 가지고 온도가 150도니까 423 켈빈인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리터 약분되고 미리미리 Hg 약분되고 ATM 약분되고 켈빈 약분되면은 남는 단위가 g per 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몰 질량이 얻어지고 이게 대략 30 g per 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몰 질량을 보시면은 이게 30, 46, 44 뭐 이 정도 되네요. 이 계산하면 30이 아니라 44g per 몰이 나옵니다. 제가 풀어놓은 거를 보면서 제가 풀어놓은 노트를 보면서 하는데 좀 잘못 적어놨네요. 네, 그래가지고 44g per 몰에 가장 가까운 N2O 이게 답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번은 포도당이 발효되면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가 20.1도씨 1atm에서 0.78리터이다. 초기 조건에서 0.78리터, 그 다음에 압력은 1기압, 온도는 20.1도씨라고 했네요. 그래서 발효 온도가 36.5도씨라면 이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느냐? P1, T1, T2가 36.5도씨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뭐 문제를 읽고 추정해 보건대 포도당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대기압에 노출돼 있으면은 압력이 1atm으로 일정하겠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조건을 가지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PV는 nRT라고 했을 때 지금 P값 일정하죠. P값 일정하고 그 다음에 기체 몰수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체 상수 R도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의 형태를 변형하면 T분의 V가 P분의 nR로 일정하다, 상수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1분의 V1은 T2분의 V2와 같다라고 해서 놓고 풀면은 V2를 구할 수가 있고 V2의 값이 0.82리터가 되겠습니다. 뭐 샤를의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22번이 약간 유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피가 VA와 VB인 두 개의 용기를 잠금 꼭지로 연결하였다. 이렇게 있다고 치고 VA, V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두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는 각각 NA와 NB며 두 기체의 초기 압력과 온도는 모두 PT로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이 잠금 꼭지, 막을 제거를 해가지고 두 용기가 연결되었을 때에 최종 압력이 P가 됨을 보이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기체 모두 다 이상기체이고요. 그럼 우리는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볼 수 있습니다. PV는 nRT를 A라는 기체에 대해서 써보면 PVA는 NA RT가 되겠고 B 기체에 대해서는 PVB는 NBR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을 제거한 후에 전체의 압력 P 토탈이라고 해볼까요? P 토탈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부피 V 토탈분의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몰수 NT R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럼 각각의 VT와 NT라고 하는 값이 어떤 값인지를 한번 오른쪽으로 가서 써보면은 NT 두 기체를 섞어 주었기 때문에 두 기체의 몰수를 더해 준 것과 같을 것이고 VT 전체 부피도 각각의 부피를 더한 것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P 토탈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쓰자면은 VA 더하기 VB분의
Na 더하기 Mb R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에 더하기 돼 있는 거를 두 개 항으로 나눠서 써볼게요. 그래서 VA 더하기 VB분의 NART 더하기 VB NBRT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이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요거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분자 부분이 요거랑 같죠. 그래서 VA 더하기 VB분의 PVA가 되고 NBRT는 요거랑 같죠. 더하기 VA 더하기 VB PVB. 그래서 P가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P를 묶어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약분되면은 P. 그래서 P 토탈이 결국 각 기체의 압력 P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31번 양론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연 금속이 염산과 반응을 해가지고 염화 아연을 형성하고 수소기체를 발생을 하네요. 발생한 수소를 25도씨에서 수상 포집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체의 부피는 7.8리터이고 압력은 0.98 기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 반응에 소모된 아연 금속의 그램, 그 질량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계산하라는 거네요. 근데 수상 포집을 했기 때문에 25도씨에서 물의 증기 압력 H2O는 23.8 mmHg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때에 소모된 아연의 질량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전부 수소에 대한 것들이죠. 그럼 수소에 대한 양의 정보를 아연에 대한 정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몰수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ZN 아연이랑 수소 기체가 1대1로 소모되고 1대1로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소 기체가 얼마나 있는지 죄송합니다. 수소 기체가 얼마나 생성된지만 알면은 소모된 아연의 몰수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펜촉이 닳아가지고 계속 잘 안 써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수소 기체의 압력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수소 기체의 압력과 수증기 압력이 같이 더해진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수소 기체 압력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23.8mm를 여기 넣고 0.98 기압을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은 순수한 수소 기체 압력은 0.9487 at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가지고 수소 기체의 몰수는 0.3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연과 수소 기체의 반응비가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곧 아연의 소모된 몰수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아연의 질량을 알고 싶으면 아연의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되니까 계산을 하면 19.8g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거의 일반학에 관련된 문제였었고 이제부터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번입니다. 1.42번 같은 경우에는 벤젠의 반데르발스 상수 A와 B는 각각 좀 쓰면서 해야겠네요. A는 18 ATM, 굉장히 익숙한 리터의 제곱, 몰 역수의 제곱 뭐 이렇게 주어지고, B는 0.115 리터 퍼 몰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벤젠의 임계상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PC, VC, TC를 모두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은 반데르발스 식으로 어떤 상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몰 부피 같은 경우에는 3B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요거 뭐 앞에 유도했던 부분들이 강의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3 곱하기 0.125 해서 0.345 리터 퍼 몰이 되겠고, 그 다음에 TC 같은 경우에는 27 RB분의 8A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쓰면서 단위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7 기체 상수는 0.082를 써야 되겠죠, 단위 때문에. 그 다음에 B는 0.115 리터 퍼 몰. 이렇게 되면은 ATM 사라지고, 그 다음에 리터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몰 2개 있는 거랑 요거 2개 약분 되겠죠. 리터가 하나 더 여기 더 있네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없어지네요. 순간 리터가 남는 줄 알고 약간 당황했네요. 이렇게 하면 결국 남는 거는 켈빈만 남게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565 켈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PC만 풀면 되겠네요. PC 같은 경우에는 식이 27 B제곱분의 A 이렇게 되니까 뭐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다 대입을 해주면은 50.4 ATM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대입 문제지만 이 임계상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겠죠. 뒤에 나오는 대응법칙 이런 것들이랑 같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3번입니다. 테이블 1.3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도가 450 켈빈이고 부피가 1리터인 용기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CO2 기체 2.5몰에 대한 압력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 1.3에 있는 반데르발스 상수들을 이용을 해보면은 A는 3.60 ATM 리터 제곱 몰 역수의 제곱, 그 다음 B는 0.0427 리터 퍼 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식을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지금 대입만 해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 주어져 있고 부피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몰수도 주어져 있죠. 몰수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수들 A 주어져 있고 B 주어져 있죠. N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기체상수 R 당연히 아는 값이고, 다 집어넣고 그냥 P를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P는 V-MB분의 nRT 빼기 이렇게 계산을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은 80.09
9atm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상기체 거동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상기체는 단순하게 P는 V분의 nRT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92.3atm이 나오네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 정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4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6번은 300켈빈에서 질소 기체와 메테인 기체의 2차 비리얼 계수 B의 값이 각각 마이너스 4.2 세제곱센치 퍼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세제곱센치 퍼몰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서 어떤 기체가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하는지를 결정하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비리얼 계수가 등장하는 거는 압축 인자를 부피 몰 부피분의 1, 몰 부피의 역수로 전개할 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압축 인자라고 하는 녀석은 이상기체일 때 압축 인자의 값이 1이죠. 그래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에 가깝게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2보다는 마이너스 15가 훨씬 크게 1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답이 질소 기체가 더 이상기체에 가깝게 거동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48번은 특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비리알식, 이번에는 압력에 대해서 전개를 했네요. 압축인자 G는 1 더하기 B 프라임 P 더하기 C 더블 프라임 P 스퀘어 이런 식이라고 할 때 그래프가 압력에 대해서 압축인자 G를 나타낼 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때 B 프라임과 C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예측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문제를 그래프가 나오고 이러니까 좀 좋은 문제 같아서 했었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수학 문제죠. 수학 문제라서 그냥 이거 여러분들이 쉽게 이걸 x라고 생각하고 이거 y라고 생각하고 그냥 y는 c 더블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더하기 1이라고 할 때 이 c 더블 프라임과 b 프라임의 그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를 단순하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워지죠. 일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더 커지잖아요. 압축인자의 값이 커지니까 당연히 C 더블 프라임은 죄송합니다. C 더블 프라임은 양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B 프라임의 값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볼 수 있죠. P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B 프라임 더하기 2C 더블 프라임 P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을 P가 0 근처에서 보면은 이 값이 0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0 근처에서는 이 값이 음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음의 기울기, 내려가는 기울기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B 프라임은 음수 부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2차항 그래프 제가 갑자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요 가장 아래점 극소값이죠. 네. 극소값을 뭐 존재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지금 양수 쪽에 있으니까 B 프라임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런 수학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번은 편미분 관련된 거라 가지고 제가 시험에는 안 낼 거라서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바로 가면은 반데르발스 상수와 임계상수의 관계로부터 임계 압축인자의 값이 0.375가 됨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C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축인자 G가 RT분의 PV 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유사하게 RTC분의 PC VC 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식에 따르면은 PC의 경우에는 27B제곱분의 A가 되고 임계 몰부피의 경우에는 3B가 되죠. 그리고 임계 온도의 경우에는 27RB분의 8 죄송합니다. 저희 마누라가 지금 옆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들을 PC, VC바, TC 이렇게 다 집어 넣으면 돼요. 집어 넣으면 27B제곱분의 A 그 다음에 3B 그리고 R 27RB분의 8A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약분 해버리면은 남는 것이 8분의 3만 남습니다. 그래서 0.375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장 연습 문제는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